투자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아니죠. 1달러를 내가 들고 있잖아요. 네. 혹시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가 동결된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향후 한 달 정도는 이제 동결 상태로 있을 텐데. 저는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하게 뭐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연준이 왜 금리를 올리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 달러가 쓰레기이기 때문이고요. 달러 가격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인데 그 중에서도 원유 가격을 봐야 됩니다. 원유 가격은 100달러가 그나마 달러가 소진될 수 있는 루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70달러 혹은 그 아래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달러의 가치 제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7월에는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 이슈가 없어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리를 보는 것은 한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를 보는 건 환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동결을 하든 좀 올리든 환율이 그렇게 증폭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안 떨어졌어요. 지금 더 내리고 있죠. 원화 가치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국은행 통계를 봤습니다. 외환 보유고라고 매월 찍히는 게 있어요. 5월부터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에 대해서. 외환 보유에 대해서는 우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죠? 97년 IMF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화들짝 놀라게 되는 외환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한국도 금리를 쳐 올릴 것입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외환 보유고에 네. 있는 외화를 지금 팔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외환을 안정을 시켜야지 금리에 대한 이슈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지고 달러를 풀고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많으면은 한국 돈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환율이 지금 그렇죠. 내려가면서 안정화되고 한국 있는 돈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거예요. 환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1350원대에 팔고 1250원대에 사서 그러한 환차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시면 이 얘기가 뭐 번역이나 이런 걸 안 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환율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손은 한국에 있는 다주택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에 너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은 참전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한국 부동산의 추세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투자를 한 국내 기업 자산가들, 그리고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한국 부동산 주택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투자한 것들이 부의 효과라고 하잖아요. 여기 오르네? 이건 주택도 올라야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그 타이밍을 보려면 환율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걔들은 환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건 아시잖아요. 수수료만 있을 뿐. 자,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세금이 없는 것에 뭐가 있다? 돈이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깔끔하죠? 보통은 네. 그 사람들은 그 투자 주체들은 환율이 낮을 때 들어와가지고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낮은 시점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아니죠. 1달러를 내가 들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1달러에 1350원쯤에 더 이상 이 환율은 올라가지 않고 원화 가치는 더 좋아지고 떨어질 것이다 하면 그때 환전을 하면 1450원이 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둡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면은 달러를 버리고 원화를 샀기 때문에 원화는 희소하죠. 그럼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1250까지 보는데요. 1250원대 있으면 자산 가격이 이미 올랐죠. 그때 이제 팔고 오른 자산가를 팝니다. 자산을 팝니다. 그리고 1250원에 있는 거를 1달러로 바꾸면 환차 이익이 생기잖아요.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제가 말했던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 타이밍이 나와요. 이건 글로벌한 유동성에 입각한 투자 타이밍을 잡는 거기 때문에 되게 헤비한 거예요. 지역의 호재나 개인이 뭐 돈이 있어서 여기를 투자를 한다. 이 지역에 뭐가 생기니까 투자를 한다. 이런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추세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대한 개념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